안녕하세요. 아빠의 이중세알입니다. 몰디브 여행 가고 싶다. 몰디브 여행 가고 싶다라고 말만 했는데 그 핸드폰에서 몰디브 여행 특가 이렇게 광고가 떠서 좀 놀랬던 적, 이런 비슷한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는 이 광고 신기하긴 하지만 그럼 혹시 내 대화를 듣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 적도 있을 겁니다. 저는 심지어 마음속으로 생각한 내용도 광고로 뜨는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건 뭐 기분 탓일 수 있겠죠. 이런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애플, 구글의 소송과 미국에서 흔히 일어나는 집단 소송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빠의 이중생활. 애플이 최근에 95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약 1,400억 원을 합의금으로 지불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집단 소송이 있었는데요. 2019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플의 음성 비서인 그 시리, 우리가 시리를 사용할 때 보면 되게 의도적으로 헤이 시리라고 이렇게 말을 걸게 되죠. 그런데 시리가 활성화되지 않아도 의도치 않게 음성이 수집이 되고 그 음성들이 애플의 계약직 직원들에 의해 들려지고 분석되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꽤 큰 논란을 일으켰었는데요. 영국의 가디언지는 애플 시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 의혹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부 애플 계약직 직원들이 시리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음성 녹음을 검토하는 업무를 맡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 정보나 개인적인 관계, 심지어 사업 거래 같은 민감한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리를 의도적으로 부르지 않아도 핸드폰이 시리라는 비슷한 발음을 듣고 활성화될 때가 가끔 있잖아요. 문제는 시리가 실수로 활성화되면서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대화 내용이 녹음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녹음 파일이 사용자 동의 없이 검토되었다는 점에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가디언의 조사가 발표된 이후에 당시에 애플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을 변경하면서 앞으로는 사용자가 명확히 동의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큰 문제였고 결국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된 5년 만에 애플에서 합의금을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제안이 애플 측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애플이 사용자 대화를 의도적으로 듣고 공유했다는 혐의는 부인했지만 그 시스템 오류나 관행 개선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1,400억이라는 돈이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연간 매출을 토대로 계산해 보면 1시간에 약 600억 원을 버는 회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2시간 조금 넘으면 벌어들이는 돈인 건데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그 개인적으로는 엄청 큰 액수로 느껴지잖아요. 저도 애플 기기 많이 쓰는데 내가 만약 소송에 참여했다면 얼마를 받게 될까요? 아직은 소송 그 참여자 수가 얼마가 되는지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볼 때 이 1,400억 원이라는 합의 제안을 원고가 받아들인다면 거기서 약 한 30에서 40% 정도는 변호사 비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들어간 변호사 관련 모든 비용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소송에 참여한 사용자들이 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n분의 1로 나눠서 가져가는 거죠. 하지만 뭐 참여사 수가 워낙 많을 거기 때문에 대략 애플 그 기기당 20에서 30불 정도 보상을 받을 거라 예상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상이 대상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행정 처리 비용 등에 돈이 쓰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을 통해 기업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받는 사례가 흔하게 있습니다. 특히 대형 IT 기업, 금융회사, 제약회사 등이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권리 침해, 독점 행위,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곤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2022년에 그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용자들의 얼굴 인식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입 저장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당했었습니다. 합의금으로 6억 5천만 달러를 지급했고 당시에 이 소송에 약 160만 명의 사용자가 참여를 했었고 1인당 약 350달러, 한국 돈으로는 한 50만 원 정도씩 보상을 받았었습니다. 폭스바겐의 그 디젤 게이트 사건도 있었습니다.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이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이 밝혀져서 물의를 일으켰었고 미국에서 약 14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차량 소유자당 대략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를 보상받았었고요. 차량 리콜이나 수리도 받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집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해당하는 폭스바겐 차량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소송 제기에 참여한 사람만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글도 이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서 소송을 몇 번 치렀었습니다. 일리노이주 주민들의 얼굴 인식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주법의 그 생체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소송이었고, 약 1억 달러, 거의 이제 1,400억 원 정도 되니까 애플의 경우와 비슷했네요. 1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했었고, 소송에 참여한 일리노이주 주민들은 한 사람당 약 12만 원 정도를 수령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집단 소송의 예가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2016년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가 폭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대대적으로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 한국 소비자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인당 한 50만 원씩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삼성전자 리콜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소비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배터리 폭발에 대한 집단 소송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대해 공개된 정보는 찾기가 어렵네요. 소송에서 이겨서 보상을 받으면 참 좋겠지만 만약 소송에서 지면 그 많은 돈을 소송한 측에서 뱉어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부터 말해서 개인은 집단 소송에서 진다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공보수제라는 제도 때문인 건데요. 이거는 이제 변호사가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합의금을 받아낸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아가는 제도입니다. 변호사는 보통 합의금이나 판결금의 20에서 40% 정도를 수수료로 받아간다고 합니다. 이번 애플의 경우에는 합의금의 30%만 받아간다 해도 한 420억 원쯤 받아가게 되는 거네요. 소송에서 패소하면 변호사 스스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만큼 변호사는 사건을 맡기 전에 성공 가능성을 철저히 평가하게 되는 거죠. 집단 소송의 정말 중요한 순기능은 바로 기업들이 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때 이런 집단 소송은 기업에게 큰 경고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에서 집단 소송은 개인 피해자가 큰 조직을 상대로 법적 정의를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피해자들은 별도의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법원이 공정한 합의나 판결을 보장하려 노력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미국의 집단 소송에 대해 얘기를 해봤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해 점점 더 민감해지는 요즘인데요. 힘이 없는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